보신 것처럼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서울 인왕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큰 불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봄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산불에 많이 익숙해질 정도로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네. 당연히 건조한 기후, 또 그리고 기온이 높아지는 상황들, 그리고 또 이제 작은 화원이나 이런 것들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게끔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 산불이 이제 발생하기 쉬운 이런 환경인데요. 예.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예. 각지가 전부 다 이제 굉장히 건조한 기후로서 건조주의보라든지 경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또 입산객들도 많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예.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서울에 있는 산에서 산불이 발생은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산불 대응 2단계 어떤 건가요? 대응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은 이제 크게 이제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대응 2단계 정도라면 풍속이 한 4에서 7m/s 정도 되고 예상 소선 면적이 약 100헥타르 이내 정도 됐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2단계로 발령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바람의 강도는 좀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예상 이 소선 면적 같은 경우는 지금 집계된 걸로는 한 15헥타르 정도라서 2단계 발령보다는 조금 이제 적은 면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조금 더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도심 내 산불이 인근 지역 또 이를테면 주거지나 이런 예.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었고 또 내일 어제 하루 동안 일몰 전에 진압이 안 됐을 경우에 오히려 야간에 더 크게 확산돼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2단계를 발령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일몰 전에 거의 90% 이상 진화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왕산에서 산불이 제 기억에도 몇 번 났었거든요. 그동안. 2, 3년 전에도 한번 불이 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도도 이제 크게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인왕산에서 특히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인왕산이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네. 이제 인왕산이 최근에도 그렇고 많은 입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예. 이용하시는 그런 이제 산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화재의 원인 중에 확인된 화재 원인들로 보면 대부분 입산객의 실화에 대한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이러한 요인들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 지역에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화재 이제 이를테면 이 화재 지수에 관련된 네. 굉장히 높은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화재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적인 부분이나 요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몰 전에 90%까지는 어쨌든 진화가 됐지만 산불이 계속 쉽게 진화가 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어제 낮에 한 12시 전후로 해서 이제 화재가 최초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바람을 타고 능선을 타면서 이제 정상 쪽으로 좀 빠르게 확산된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런 바람 때문에 실제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도 꺼졌다 싶었는데 다시 발화가 되고 그래서 예. 꺼졌다가 다시 불이 붙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한 바람 또 그리고 주변이 워낙에 바싹 말라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불티 또 진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작은 불씨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니까요. 과정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상당히 좀 진압에 시간도 걸렸고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홍성 산불도 예.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대응 3단계잖아요. 그럼 인왕산 산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화재 같은 예. 경우는 홍성 화재 같은 경우는 가장 최성기에 지금 이제 그 화선이라고 해서 긴 띠 형태로 화재가 이제 확산되는 과정이 거의 8.5km까지 아이고, 예. 늘어난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일몰 전까지 화재 진압률도 거의 이제 시간은 인왕산 화재랑 비슷한 시점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몰 시점에서 한 60%가 채 안 되는 화재 진압률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하루 종일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진압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네, 건조한 날씨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10mm가 넘는 비가 올해 들어서 딱 한 번 내렸을 정도로 그렇게 건조한 대기가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전국적으로 계속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결국 화재 발생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을 좀 차지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요인들이 이제 높은 기온, 그다음에 낮은 강수량, 그다음에 또 낮은 습도, 그다음에 강한 바람 이런 요건들이거든요. 이런 요건들로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철에 굉장히 건조한 기후가 있는 건 당연히 사실이지만 간간히 봄비가 내려주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중간중간 좀 끊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최근 수년 동안에는 이렇게 봄철에 갈수기, 그러니까 강우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적어지는 이런 상황들, 또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마른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에 비가 온 것이 3월 12일 날 온 이후로 거의 20일 가까이 비가 안 왔던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산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보통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큰 호주나 이렇게 산불 크게 나는 경우에는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산불은 물론 뭐 저희가 뭐 네. 보도를 할 때도 뭐 자연 발생인지 아니면 실화인지 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긴 하는데 알고 보면 거의 100% 실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 사람들이 실수나 아니면 일부러 낸 경우가 많을 텐데 자, 이런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일부러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좀 이런 실화들이 발생을 합니까? 뭐 당연히 이제 입산객들이 뭐 라이터라든지 원래는 네. 이제 뭐 이렇게 화기를 가지고 산에 옷 가시면 갖고 안 가게 되겠습니다만 산에 가서 뭔가 불을 피운다거나 뭔가 이제 이런 조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 인근 지역에서 뭔가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소각 작업에 의해서 불티가 산으로 날려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 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화재.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재는 사실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한다면 이런 화기에 대한 관리나 주의만 철저히 한다면 상당 부분의 산불들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그렇겠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산림이 다른 미국이나 네. 예를 들면 호주 같이 대형화된 이런 산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발화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대부분 인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예. 산불이 빈번하다 보니까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아니면 주변에 있다가 산불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일단 산불이 막 발생했을 때, 그래서 불이 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차적으로 진압을 시도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등산로라든지 산 곳곳에 이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지 장비들을 비치해 놨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옷이라든지 아니면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두드려서 이런 불들을 꺼보시는 시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렇게 진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압이 제대로 안 됐을 네. 때는 빨리 신고를 하시고 그 장소를 벗어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고 또 빠른 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불이 난 장소를 신고할 때도 등산로에 매겨진 위치 번호, 식별 번호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신고하신다면 소방대라든지 산불 진화대가 현장에 접근하는데 훨씬 용이할 겁니다. 그 불을 피할 때는 뭐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네, 뭐 능선을 따라서 대부분 이제 위쪽으로 화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위치로 따진다면 낮은 쪽으로 향해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바람이 분다면 바람을 등지고, 왜냐하면 바람을 타고 이제 화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맞닥뜨려서 가신다면 불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그렇겠죠. 상황들이 예. 되기 때문에 바람을 등진 상태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